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 것 보시게 되면은 시장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파트로 이제 가는데, 일단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계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계산 문제를 쭉 보시게 되면은 5번하고 오늘 5번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그 다음에 10번하고 11번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빨리 푸는 방법에 이제 야매를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게시판에 뭐 계산 문제가 뭐 야매가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담감이 가요. 그래서 연구 결과 지금 5번 같은 거 있죠?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정보 가치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10번하고 또 11번을 가시면은 11번이 따라서 입지 개수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입지 파트인데 어차피 이제 그 뒤에 개발 파트인데 입지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좀 계산기는 혹시 갖고 다니시나요? 갖고 다니셔서 계산기 이제 한 번에 쓰는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기대되시죠,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기대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숫자만 바꿔냅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오후 특강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오후 특강에서 오후 특강이 이제 그 계획서가 나와서 그 전체적인 거를 봐요. 그죠? 전체를 봐서 이제 문제를 풀고 그렇게 테스트하는 과정을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암기 노트 같은 걸 제가 또 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서 들어가요. 그래서 진도랑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죠? 5, 6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교재로 가시게 되면 4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8페이지로 가시면은 제 1장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이죠.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성하고 이제 기능이라는 게 나와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능보다는 특성이 더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불완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과 불완전으로 경쟁으로 분류돼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두기 때문에 기준을 둡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합니까? 불완전으로 분류를 합니까? 분류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분류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놓고 봐요. 자, 그럼 완전 경쟁은, 자, 이 칠판 주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소수예요, 다수예요? 다수죠.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고가죠. 고가이기 때문에 유효수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하지만 동질성 갖고 있지만은, 불완전 경쟁은 물건이 동질해요, 비동질해요? 비동질성이죠. 개별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그죠?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합니다. 개별성 때문에 비동질하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럼 완전 경쟁은 다수다 보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에 지니까 퇴거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유효수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진입이 퇴거가 어렵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 경쟁은, 자, 그냥 경쟁이요, 완전한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정보가 완전돼 있죠, 그죠? 완전한 정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완전한 정보인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정보예요, 불완전한 정보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 그러면 불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핵심만 잡아볼게요. 자, 완전과 불완전을 봤을 때 불완전은 다수입니까? 고가성 때문에 수요자가 소수입니까? 그 고가성이 때문에 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유효수요와 유효공급자가 그냥요 한정돼 있어요. 자, 우리는 동질이에요, 비동질이에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모두 이질적이죠.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불성립합니까? 완전경제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데 부동성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역 간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자, 완전경쟁은 정보가 완전하지만 불완전은 완전해요. 자, 우리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건 정보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정보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모두 초과이나 정상이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48페이지 밑에 가시면 밑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특성이라는 거는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들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럼 여러분들이 볼펜은 움직이지만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따보세요. 국지성.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한데 국지성이라는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같다, 지역마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슨 성 때문일까요? 부동성이죠. 자, 그럼 전국이 부동산이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서울하고 일산이 부동산이 똑같아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모나일펜이 만약에 1,000원이면 전국에 다 1,00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모나일펜은 움직이지만은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물펜은 초과공급이 되고 이게 초과 수요가 된다. 라고 한다면은 자, 불펜은 움직이지만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전국, 서울, 일산, 그럼 일산도 구마다 똑같아요? 구마다 달라요? 또 동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시장이 그냥 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시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펜 들어보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무슨 성 때문에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럼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 시장별로 서로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하위 시장이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니은에 보시면 지역 시장별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따르다 보니까 어때요? 지역 시장마다 똑같습니까? 상이합니까? 통제와 규제가 바뀌겠죠. 그럼 지역이 환경이 달라지니까 부동산 가격도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져서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수급 조절이 잘 돼요?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안 되죠. 곤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 요거는 밑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빨간 글씨에 단기적 가격 왜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기적. 단기적 가격 왜곡.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단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바로바로 증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가격이 왜곡되겠죠. 그죠? 그러면 장기적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 그래서 이제 계획 수립이나 부지 확보, 이 건축을 완성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적시에 부동산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이다, 단기적으로 왜곡이다. 단기적. 그럼 이따가 장기적이 나와야 돼요, 단기적이 나와야 돼요. 단기적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비공개성. 4번에 비표준화성. 그 다음에 5번에 비조직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통적인 건 다 비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냐면, 자, 우리가 그 물건이 다 비동질성 때문에 그래요. 동질하지 못합니다. 자, 동질성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코카콜라가 1,000원이다, 전국이. 그러면 그걸 다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데, 자, 우리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자, 그럼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다, 비공개다.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거의 공적입니까? 개인에 대한 사적 거래가 많죠.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정보
수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점도탄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것도 개별성 때문이다. 거기서 보시면 비공개성이라는, 은밀성이라는 거는 개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되겠고, 디귿에 보시면은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전자계약제도, 간접투자시장의 공시제도 등 정비 비대칭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죠. 4번,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자, 물건마다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가 않죠. 그럼 표준화다, 비표준화다. 개별성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화된 상품이 없으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하나의 개별적 상품 각각 독점적 시장을 형성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어떤 게 중요하냐면 비독점이에요? 그냥 독점이에요? 비라는 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비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비독점적 시장이 된다라는 건 이제 개별성 때문에 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칠판 중에는 똑같다 보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서 팔아서 도매상, 소매상이 있겠죠. 근데 토지에는 도매상, 소매상이 없죠.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 상품이 틀리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다, 비조직이다. 비조직.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뭐를 내냐? 자, 따라보세요.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표준화예요? 비표준화예요?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조직이에요? 비조직이에요? 그럼 따라보세요. 3B. 근데 독점에는 B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가다한 법적 규제가 적어요? 법적 규제가 많아요? 그것도 시장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거는,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것은, 자, 이 매매는 살매만 있어요? 팔매도 있어요? 자, 사는 거는 고가성이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립니까? 좀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파는 데는요, 부동산은 현금화 시키기가 쉬워요? 현금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금매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럼 가격을 높게 내나요? 좀 싸게 내나요? 그럼 장기에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에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에 제값을 못 받았죠. 그죠? 단기적 가격이 왜곡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장기 거래의 제한이에요? 단기 거래의 제한이에요? 단기 거래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고가입니까? 그럼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빌려야 돼요? 빌려야죠. 값싸게 대출받아서 많은 공급자 수요자한테 참여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수준과 자금시장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자, 얘기해보세요. 시장의 기능입니까? 지금까지는 특성입니까? 특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볼펜과 똑같아요. 다른 특성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가나요? 특성에 들어가나요? 특성에 들어가죠. 근데, 자, 따라보세요. 기능. 부동산 시장에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제가 여러분들 왜, 옛날에 자고가 정량이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 자, 그럼 자가 뭐죠?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원 배분. 자원 배분. 고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정보를 제공하죠. 정보를 제공.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을 합니다. 양과 질의 조정. 자, 그러면, 따라서 자고가 정량. 이렇게 이제 암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건 특성입니까? 요건 기능입니까?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그냥요, 움직여요. 대답을 해보세요. 움직이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기능입니까? 부동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까? 특성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하고 부동산은 다 그냥입니까? 교환은 됩니까? 교환의 기능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볼펜이 1,000원이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비공개성은 특성에 들어갑니까? 기능에 들어갑니까? 특성에 들어가죠. 기능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자고가 비양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기능.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은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또 어떻게 돼요? 배분이 돼서 공간이 배분되기도 하죠. 그래서 따르세요. 공간 배분. 우리 공간 배분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구하고 가격을 통해서 재화 서비스가 또 배분되는 또 꽤 되고 자원 배분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건 아닌데 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자, 따르세요. 자고. 고가 교환 기능이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없어요. 교환하는 기능도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자고 가죠. 가가 무슨 창조죠? 가격 창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가격 창조라는 자체는 자, 이게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다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 중개업자라면 매도자는 자, 딱 1억이 되어야지만 적당한데 매도자는 처음에 가격을 적게 받으려고 그래요?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비싸게. 그래서 1억 1천으로 받으려고 하고 매수자는 어떻게 돼요?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좀 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싸게. 그럼 가격이 안 만나죠? 그럼 중개업자가 그냥입니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럼 매도자한테는 그냥 해요? 가격을 내리라 그래야 돼요. 내리라 그러고 매수자한테는 가격을 올리라 그래야 되죠? 그럼 여기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창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수자는 더 이상 지불하기 않다는 답이 상한선. 상한선이고 얘는 밑으로 못 내리겠다는 답이 하한선. 이 안에서 되겠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매도자는 무슨 선에서 결정되고요? 하한선. 매수자는요? 그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이 형성 파괴되기도 하겠죠. 그런가요? 양과 질이 조정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대학교 곳에서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그냥요 땅의 질이 높아져요. 높아지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양도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품질이 제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양과 질이 조정되고 그 다음에 입지주체 간의 입지경쟁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용자가 지대 지분력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이 결정이 되고 도심의 높은 집과 지대는 또 입지 경쟁이 또 사물이 된다는 또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에 보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옛날에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자고가 정량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자가 뭐예요? 자원 배분. 고가 교환 기능이죠. 자고가 정량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자원 배분, 교환, 가격 형성, 양과 질의 조정 들어갔는데 비공개성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몇 번이 정답이 돼요? 4번이 정답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비공개성은 기능이에요? 특성에 들어가요? 특성. 이게 한번 기출이 됐었어요.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나이 먹고 이게 자고가 정량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강의해보면 이게 잘 암기가 안 돼요. 그죠? 자고가 정량은 특성이다, 기능이다? 기능이고, 비공개성은 뭐죠? 특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는 건 3번에다가 더 별표를 쳐보세요. 3번이 유력합니다. 아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딱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이 가장 옳을까요? 아직 답지는 안 받으셨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물어보세요. 어차피 뭐 인생을 찍는 거니까 찍어. 몇 번?
3번 아닙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할게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확실히 틀렸죠? 대답해보세요. 왜 틀렸죠? 자, 수요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장기적 가격 왜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은요, 단기에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런가요? 자, 저번에 우리가 수요공급에서 따보세요. 완전 비탄력.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장기적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 가격 왜곡이에요? 단기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것도 잘 나오고. 2번을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따보세요. 국지성. 국지화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이제 이거 나오면 무슨 성에 나오셔야 돼요? 부동성에 나오셔야 되죠. 화이팅 하세요. 다시 갈게요. 국지성 나오면,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이 나와야 된다? 부동성이죠.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보세요. 아, 이게 좀 틀리셨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이 그냥이요. 지역마다 달라요. 자, 따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자, 전국이 있으면 서울이 있고 일산이 있죠. 그럼 일산도 그냥이요. 구마다 달라요. 여기가 무슨 구예요? 동구죠. 그럼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달라요? 여기가 마두동이죠. 그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거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세분화됐다는 거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그럼 3번이라고 하신 분 아까 별표 쳐놔셔야죠. 그럼 개별성과도 관련된다? 부동성이다? 부동성입니다. 다시 할게.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같아야 다른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자, 따라서 세분화. 그럼 전국이 있고 일산이 있고 동구가 있고 마두동이 있죠. 그런가요? 그럼 이런 부분 시장이 나열됐다는 건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렇다? 부동성. 개별성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확하게 맞죠? 4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에요. 내구성,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지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겠죠. 그런가요? 5번. 법적 제한이 적어요? 법적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시장이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4번이 맞나요? 이렇게 다시 갈게요. 자, 복습입니다. 자, 국시성 나오면 무슨 성 찍으라고요? 부동성. 따보세요. 부분 시장. 자, 이게 부분 시장이 됐다는 건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이지 개별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제가 문제를 안 낸 거는, 자, 일단 장기적이에요? 가격이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고, 개별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럼 따라서 독점적. 독점적은 비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연습한다. 따라서 비표준화, 비조직, 비공개, 독점적. 독점은 비가 들어간다? 빠진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가요? 특성에 들어가요? 특성.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아까 자고가 정량 기억나세요? 자가 뭐예요? 자원배분. 고, 교환 기능. 가, 가격 창조. 정, 정보 제공. 양, 양과 질의 조정이죠.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특성하고 기능을 나눌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50페이지로 갑니다. 자, 50페이지 가시면은, 자, 주택시장의 단기, 장기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는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예전에 나왔다가 좀 끊겼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요. 자, 얘기해보세요.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안전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죠. 따라서 분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을까?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를까? 달라요. 분석이 쉬울까요? 분석이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따라서 주택 서비스. 거기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분류하고 분석은 다릅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한다, 불안전으로 분류한다. 불안전으로 분류하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인데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주택 분석 시장, 주택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완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아까 개별성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다 똑같다, 이질적으로 다르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주택은 물리적으로 주택을 본다면 다 주택이 똑같아요, 이질적으로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분석하기가 쉬워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이 불안전을 갖기 때문에 자 완전 경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쉽다, 곤란하다. 곤란하죠. 그래서 나온 게 따로 주택 서비스. 자, 따봐. 주택 서비스.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라는 걸 도용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3층에 301호와 302호와 똑같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한테 서비스를 주는 효용 면에서는 그냥요, 둘 다 같죠. 그래서 따로 서비스. 그럼 서비스로 분석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적이나 용도적 면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질적으로 파악을 해요. 동질적으로. 그럼 동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자,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분석이 곤란합니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있죠. 다시 할게. 자, 우리 시장은 완전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해요. 그 따라서 분류, 분석 두 단어는 틀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완전으로 분류해, 불완전으로 분류해. 그럼 분류를 했죠. 얘기해봐요. 그럼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분석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서비스로 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택이 다 효용은 주는 건 똑같죠. 맞나요? 그러니까 몇 채가 아니라 단위로 본다는 거죠. 한 단위 단위. 그럼 이렇게 동질적으로 바꾸면은 완전 경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용이하다. 용이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요령이에요. 물리적 주택은 분석이 쉽다, 어렵다. 근데 서비스나 효용은 용이하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one more time. 물리적 주택 나왔어? 분석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고. 서비스 나오면 용이하다는 거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거기 주택시장의 분석에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주택은 얻는 효용은 어떻게 돼요? 이질적 상품의 주택을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면 용도적 동질화시킨다로 되어 있죠? 그런가요? 그럼 주의! 주택시장 분석에서 물리적 주택을 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 주택시장의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모형이나 이론의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따 풀면 다 까먹으니까 오늘 프린트 문제 1번 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1번. 물리적 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물리적 주택은 분석이 어떻죠? 어렵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리적 주택 잡았죠? 분석 잡았죠?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는 거죠. 잡으셨습니까? 근데 2번에 가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 한다, 분석한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잡으세요. 화이팅 하세요. 다시 할게. 따보세요. 분류, 분석. 분석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불완전으로 분류하죠. 맞습니까? 그 물리적 주택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이야 분석이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보세요. 서비스,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자, 1번 물리적 주택 나왔어? 분석 어떻게? 곤란하다가 다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을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라는 거 맞죠? 끊어보세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죠?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서비스를 분석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다 분석한다. 안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5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주택 소요와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는 다르다라고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합니다. 부동산 수요는 잠재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 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없죠. 근데 유효 수요는 다 갖춰져 있죠. 유효 수요는. 유효 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만 있나요? 살 능력도 있나요? 능력도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잠재 수요라는 건 무주택 서민이에요. 무주택 서민. 그 다음에 유효 수요는 중상층 이상이죠. 자, 그러면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개입하는 거는 중상층 이상을 개입해야 돼요? 무주택 서민을 개입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봐야 되죠? 그래, 따라보세요. 주택 소요. 소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니즈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의 양을 갖다 분석하는 거예요. 주택 소요고요. 주택 소요고. 자, 우리가 중상층 이상들이 주택을 사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죠? 따라서 주택 수요. 자, 따라서 디맨드. 디맨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생략된 거예요. 거기에는 주택 유효 수요가 생략이 됐습니다. 유효가.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디에 개입을 할까요? 수요에 개입할까요? 소요에 개입할까요? 소요에 개입을 해야겠죠. 그런가요?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 저소득층한테 사회적 복지적으로 그 형평성 측면에서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건 뭘까요? 이건 수요입니까? 소요입니까? 소요죠. 저량에 대한 또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이 또 중요한 거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 주택 수요는 민간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이에요. 이건 주택 수요예요. 유량으로 신규를 주택 구입하는 거죠. 그럼 수요라는 건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동반된 고소득층 주택 구입하기 때문에 중상층 이상 유효수요층 계층이기 때문에 이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경제적 개념으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건 주택 수요에 개입한다, 소요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절약 유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1번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세 문제가 남았는데, 자,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우셨어요. 주택의 유량, 절량은, 자, 유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신규 주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신규 주택이고, 절량이라는 자체는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일점. 자, 재고라는 거 기억나시죠? 재고주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박스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주택은 절량만 있어요? 유량도 있어요? 유량, 절량이 다 있죠. 그죠? 자, 합니다. 그럼 만약에 A 지역에 주택이 100채가 지금 존재한대요. 2019년 1월 1일. 그럼 현재 이렇게 존재하는 양은 신규로 생산한 겁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주택이 되죠. 주택, 재고 주택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건 그냥이에요. 요건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그럼 일정 시점에 대한 양은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절량이죠. 그래서 주택, 자, 절량의 공급량이 100채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100채가 다 있을까요? 그 안에 공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10채가 공가하면 90채만 사람이 살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되겠죠. 자, 아까 유량은 신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A 지역에 만약에 150채가 돼 있대요. 자, 그럼 이건 2019년 12월 31일 날 150채가 됐다는 건 신규로 몇 채가 지어진 거죠? 50채가 지어졌죠. 그런가요? 답지 1년 동안. 자,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것은 절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재고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로 공급이 됐죠. 그죠? 신규 주택입니다.
그럼 신규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절량이다, 주택 유량이다. 유량이 공급량이 되죠. 자, 그래서 공급되는 양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50채가 다 팔려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가 수요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단기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따라서 절량. 장기가 유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주택시장의 유량과 절량을 봐요. 유량과 절량. 자, 그렇다면은, 유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절량은요. 일정 시점이죠. 시점. 그래서 이제 뭐만 주의하셔야 되냐면, 자, 수요량이라는 자체는, 수요량은 이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양인데, 자, 공급은 달라요. 자, 공급만 좀 주의하실 게, 일정 시점은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까? 따라서 현재 존재. 그래서 만약에 공급량이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량은 신규로 공급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들어보시면 오른쪽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절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근데 절량의 공급량이 이 저자분이 빨간색으로 칠했죠.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절량은 그냥입니까? 존재하는 양입니까? 존재하는 양이고, 유량은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수요라는 건 뭐죠? 수요는 그냥입니까? 지금 보유하는 양입니까? 자, 그래서 절량에 대한 보유나 또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절량의 공급량은 그냥이에요.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에요. 공급되는 거는 어떻게, 공급하고자 하는 거는 유량 공급이죠.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단기, 장기라고 말씀드렸죠. 단기는 신축이 돼요? 신축이 잘 안 돼요?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신축이 되는 거는 장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놓여 있죠. 그래서 단기는 주택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본다면, 자, 가격과 양을 봅니다. 그럼 단기는 신축을 늘리기 어렵죠. 그럼 공급이 됩니까?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따라서 완전 비탄력.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못 늘리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요. 가격만 상승하게 돼요. 단기는. 그럼 단기는 아까 유량이었어요? 절량이었어요? 절량. 기존 주택이죠. 근데 아까 1년 동안 50채가 지어졌죠. 그럼 50채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가능합니까? 그럼 따라서 장기. 밑에 보시면 장기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뭐 장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장기는 그냥이요, 공급이 가능해요. 가능해서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장기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그럼 장기는 절량을 얘기합니까? 장기는 유량을 얘기합니까? 유량이죠. 가볼게요. 자, 밑에 이번에 보시면 단기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단기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그냥 있어요.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요. 절량이죠. 그럼 단기는 수요가 증가, 가격 상승해도 주택 수량은 불변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단기에는 생산 공급을 늘려요, 늘어나지가 못하죠. 그럼 늘어나는 건 어디서 늘어난다는 거죠? 장기죠. 그럼 장기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럼 절량이에요, 유량 공급이에요. 그럼 2번하고 3번이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단기양은 무슨 양이 되겠고요? 절량. 장기양은요? 유량이 되겠죠. 그럼 유량, 절량의 개념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은 주택의 생산 공급이 단기적으로 그냥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그럼 오늘 문제에서 아까 1번 문제를 이제 마무리해 보세요. 그럼 1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맞을까요? 주택시장 가장 오른 거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일까요? 자, 보세요. 4번, 3번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상식인데, 주택이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럼 지역적 경향이 강하죠? 그럼 지역 수요에 의존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4번을 왜 틀었다고 생각하세요? 단기는 무슨 양이 되죠? 저량. 장기는 유량. 그럼 5번이 정답일까요? 그 5번에 주택시장의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건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가 요즘 예전에는 나왔다가 요즘 좀 뜸합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이제 별표를 제가 치냐면 51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은 주택의 여가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별표를 2개 정도 좀 쳐놓으세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여가과정이라는 자체가 그래도 곧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의 여가과정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택이 항상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계속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필터링 현상이 있어서 넘기시면 이제 주거가 분리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요즘 좀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까지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주택은 그냥이다. 항상 노후화가 된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순환을 해요. 순환 과정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가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여가 과정이에요. 주택시장의 필터링 현상, 여가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라는 거는 항상 새 주택이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틀려요. 그럼 여기는 반짝반짝 별이 빛나서 이건 신축 고가주택이 되고요. 고가주택. 그래서 우리가 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고소득층이죠. 상위계층. 자, 이건 이게 금이 많이 갔어요. 이건 저가주택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위계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위계층. 자, 그럼 상향여가와 이제 하향여가를 이제 우리가 배우실 텐데, 자, 갑돌이가 만약에 주택을 여러분들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계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얘가 얘한테 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신규를 파는 겁니까? 기존 주택을 파는 겁니까? 그러면 저량으로 내려오겠죠. 그런가요? 그럼 따라서 하향여가. 하향여가가 돼요. 하향여가가 되고, 만약에 어떻게 돼요?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은 재건축 재개발 하겠죠. 그럼 리모델링에서 위로 올라가죠. 자, 이건 무슨 여가가 되겠죠? 상향여가가 되겠죠. 상향여가. 자,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여가가 되고요? 하향여가. 하위 계층이 어떻게 돼요? 상위 계층으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 되겠죠?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내려가는 거는 이제 필터링은 여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는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그럼 내려가면 무슨 여가다? 하향. 자, 따라서 업그레이드. 올라가면 무슨 여가죠? 상향여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주택의 여가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냥요, 순환을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 색깔 주택의 이용 주체가 변화되는 현상을 여가 간섭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넘기시자마자 무슨 여가와 무슨 여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가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하향 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내려간 건가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어떻게 돼요? 하위 계층으로 이전된 거죠. 그런가요? 저소득층의 이용으로 이제 대체된 거고. 자, 상향은 따라서 업그레이드. 그럼 어떻게 돼요? 상위 계층이 저가주택을 매입 계량을 해서 고소득층 상위 계층으로 이용 전환이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거 이렇게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밑에 보시면 여가 과정을 통한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게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럼 그래프가 보면 울렁울렁 하시죠. 우리가 이게 희소식이 한 15년 전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죠? 설명을 할 건데 희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만 출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가 과정을 통한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정 수준 이하라는 게 저가주택이에요. 일정 수준 이상이 고가주택이고,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의 금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스타트를 끊어볼게요. 그래서 이건 뭐 예전에 나왔고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저가주택은 주택이 비싸요? 좀 싸요? 이걸 개량하게 되고 신축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안 들이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저가주택 신축하지 말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재개발하면 상향이 되고, 너네들은 어떻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이렇게 하향영화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신축을 하라, 신축을 금지한다. 금지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거는, 단기는 신축이 돼요? 신축이 안 돼요? 그럼 단기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 않죠? 대답 좀 해보세요. 단기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따 오겠지만, 이 저가주택이 금간 거는, 요거는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죠. 그럼 얘들한테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하향여가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상향여가가 된다는 거는 저가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단기에는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급이 되는 건 어디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가주택을 신축하래요? 신축하지 말래요? 얘기해봐. 지어라, 짓지 말아라. 짓지 말라. 그럼 얘네들 막 데모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정부가 갑자기 하향여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택을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당연히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면 무슨 여가가 발생할까요? 하향여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고가주택이 10채였어요. 몇 채였다? 그러면 2채가 내려갔죠. 그러면 몇 채밖에 지금 안 되죠? 8채만큼 공급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자, 따라서 하향여가. 그럼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을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은 늘어났죠. 그렇죠? 근데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은 늘어났으나, 이건 신규로 생산한 거예요? 기존 주택을 받은 거예요?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저가주택량은 늘어났겠죠. 그렇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몇 채가 내려왔죠? 2채가 내려왔죠. 몇 채만큼 부족해요? 2채만큼 부족하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가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공급 수요가 더 증가하니까 2채만큼 부족하니까 그냥입니까? 단기에는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신 거는 단기는 공급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납니다. 공급은 전혀 상관없는 거. 주체가 내려간 것 뿐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전체적 양은 상관이 있어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난 거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장기는 신축할 수가 있죠. 그럼 장기에 고가주택을 신축합니다. 고가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는 유량이겠어요? 이거는 저량이겠어요? 유량, 신규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옛날하고 비용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비용이 똑같이 들어가면 2채만 짓는다는 거죠. 몇 채만 짓는다? 2채. 그럼 가격은 원래대로 가는 거죠. 비용이 증가하면 2채 지겠어요? 1채만 지겠어요? 그럼 옛날보다 좀 덜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그죠? 분위기 안 좋아. 다시 갈게.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죠? 대답해봐요. 근데 장기는 공급이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죠? 그냥입니까? 기준주택이 내려갔습니까? 몇 채가 내려갔어요? 2채.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변화는 없죠, 전체적으로. 얘기해봐요. 단기적으로는 전체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단기는 안 졌으니까. 그렇죠? 장기에 얘는 어떻게 돼요? 2채를 져야 되죠? 그럼 옛날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딱 2채만 집니까? 2채만 지니까 양이 불변이겠죠. 그렇죠? 근데 비용이 증가하면 2채 지겠어요? 1채만 지겠어요? 그럼 옛날보다 양을 좀 덜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취소식은 그냥이야. 이게 끊겼어. 끊겼어요.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양가로 2번 찾으셨어요?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에 대한 신축을 금지하잖아. 그럼 단기는 주택 공급이 늘어났어요? 다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습니다. 안 늘어났어. 그런가요? 그러면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가정에서 일단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 근데 단기는 그냥이야.
가격만 상승해. 그러면 저가주택,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득주택의 대공 공급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향여가가 발생이 되면, 자, 요거 밑줄 쳐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보세요. 하향여가. 여러분 보세요. 하향여가에서 얘네들이 두 채를 받아먹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채를 또 지을 수 있죠. 그럼 전체적 양은 안 늘어났을까? 늘어났을까? 자, 전체적에서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하죠. 밑에 두 채가 내려갔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하향여가로 인해서 두 채가 부족하죠? 그런가요? 그럼 단기는 가격만 상승했죠. 그럼 장기에는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비용 불변일 때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늘립니까? 늘리죠. 그럼 아까 두 채 만들었죠. 근데 비용이 증가요? 그럼 두 채 만들어요? 한 채만 만들어요? 비용 일정보다 좀 덜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용 일정일 때는 두 채만 딱 지니까 가격도 원래대로 가고, 자, 따라서 장기 공급 곡선. 자, 따라서 비용 일정. 그럼 옛날에도 1억 들어갔으면 지금도 1억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가요? 비용이 증가한 건 그냥요. 비용 시멘트 값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많이 증가하겠어요? 좀 덜 증가하겠어요? 덜 증가하고 가격은 좀 높아지고 우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이 요즘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저가주택을 신축 금지한다. 그럼 저가주택 양을 늘려요? 못 늘려? 못 늘리죠. 그럼 그냥요. 하향여가를 해와요. 그럼 두 채가 내려갔죠. 그럼 저가주택 양은 어떻게 됐을까? 증가했죠. 그렇죠? 그럼 장기적으로 얘는 그냥이 돼요. 두 채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죠. 그럼 비용 일정일 때는 딱 두 채만 만들죠.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원래 들어가고. 자, 비용 불변일 때 그렇고, 비용 증가는 두 채 만들어요? 한 채만 만들어요? 그러면 비용 일정보다는 좀 덜 증가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2번하고 3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요게 요즘 최근 경향이에요. 자, 이 주택 여가 과정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왜? 전체적인 주택 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을 기여했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주택의 상향 여가가 발생이 되면은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상향 여가. 그러면 안쪽에다 신축 주택이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도심에 있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직주 분리.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3번 별표 치셨죠? 자, 따라서 불량주택.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량주택이 돼버렸다는 거는 자, 불량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 이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됐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죠.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자, 이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낮아요? 그럼 고가주택이 필요하겠어요? 저가주택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원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그러면 시장이 잘 돌아갔죠? 그러면 주택 문제입니까? 이 원인은 저소득에 대한 문제입니까? 저소득이에요. 그러면 대책이라는 것이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좀 들간대로 가갖고 이사 가면은 상향여가 할 수 있죠? 갈게요. 지금 불량주택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로 볼 수 있다, 볼 수는 없다. 그럼 불량주택의 발생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죠? 저소득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철거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철거 행위는 근본 해결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보조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또 많이 만들어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주거분리. 주거분리가 있는데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숨을 쉬세요.